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아 자동차의 풀사이즈 SUV 텔룰라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텔룰라이드에 대한 리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내에서는 텔룰라이드가 출시되지 않아서 만나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리뷰였어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국내 출시가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텔룰라이드가 11월에 국내 출시가 된다라는 지금 썰이 돌고 있어요. 아직 기아 자동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출시를 안 하겠다라고 밝혔던 이유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산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텔룰라이드를 그냥 한국에 다시 들여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국내 생산 노조에서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텔룰라이드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텔룰라이드를 번복을 했냐면 바로 팰리세이드 때문이에요.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라는 이제 풀사이즈 SUV가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팰리세이드가 출시한 이후에 5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3배 이상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이 바로 팰리세이드입니다. 근데 팰리세이드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팰리세이드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지만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기아 자동차 모하비 같은 경우 출시량이 36.6%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판매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 소렌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인데 소렌토의 판매량도 29.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어떤 사람이 사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의 중형 SUV나 대형 SUV를 타던 분들께서 이제 더 큰 사이즈의 SUV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SUV 실구매자나 이제 SUV를 고려했던 사람들이 팰리세이드로 넘어간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아 자동차의 SUV를 고려하던 사람들 혹은 기아 자동차 SUV를 타던 사람들이 다음 차로 혹은 이제 앞으로 살 차로 팰리세이드로 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의 영업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 고객들을 다 현대자동차에 뺏겼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계열사긴 하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다른 회사잖아요. 기아 자동차 영업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에 많은 고객들이 뺏기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도 텔룰라이드가 출시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기아 자동차 내부의 여론이 생성이 되었고 그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되면서 그렇다면 텔룰라이드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조지아 공장에서 텔룰라이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시를 하려면 무조건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화성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산 계획이 없던 차였기 때문에 갑자기 라인업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인력을 또 투입하고 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텔룰라이드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출시 가격과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의하면 올 11월에 출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아 자동차 모하비의 이제 신형이 나옵니다. 신형 모델이 올 3분기에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3분기에 나오게 되면 11월에 나오는 텔룰라이드와 굉장히 겹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 자동차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신형 모델을 동시에 그것도 세단과 SUV가 아닌 같은 크기, 거의 같은 급의 SUV를 같은 시기에 출시한다라는 것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과연 11월에 텔룰라이드를 출시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어떻게 책정이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단 팰리세이드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거의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차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팰리세이드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보단 아무래도 조금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천만 원 후반부터 4천만 원 후반 옵션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팰리세이드가 가게 되는데 텔룰라이드는 아마 가격의 범위를 조금 더 좁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매니아틱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크기의 같은 플랫폼에 이제 같은 파워트레인을 쓸 거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모하비와 텔룰라이드예요. 이 모하비와 텔룰라이드는 거의 비슷한 크기이기도 하고, 물론 뭐 구동 방식이나 플랫폼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거의 똑같은 크기의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 차량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고 이 두 가지 차량을 어떤 차별화를 둘 것인가가 기아 자동차가 국내에서 이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물론 크기만 보면 텔룰라이드가 더 커요. 하지만 텔룰라이드는 팰리세이드의 예를 봤을 때 4기통 디젤과 3.8 가솔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모하비는 이제 6기통 디젤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또 모하비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어떻게 기아 자동차가 헤쳐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팰리세이드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후륜구동이 아닌 전륜구동의 이제 프레임이 아닌 모노코크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하비와는 아예 다른 포지션입니다. 아예 다른 포지션이기 때문에 모하비는 후륜구동의 이제 프레임 바디고 텔룰라이드는 전륜구동의 모노코크, 팰리세이드와 같은 바디이기 때문에 아예 또 다른 포지션이에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현재 3.8리터 가솔린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아마 판매를 하려면 디젤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팰리세이드에 들어가 있는 2.2리터 디젤 엔진을 그대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7인승과 8인승으로 나뉘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팰리세이드에 없는 기능이 있어요. 셀프 레벨링 리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SUV는 뒤에 짐을 많이 실잖아요. 그렇게 되면 뒤에 서스펜션이 눌릴 수가 있는데 그 눌리는 서스펜션을 이제 앞에 있는 서스펜션과 높이를 맞춰서 승차감 부분이나 이제 주행 성능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셀프 레벨링 리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텔룰라이드의 경쟁 차종은 뭐 크기만 보면 팰리세이드,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쉐보레, 트레버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경쟁 차종은 팰리세이드겠죠. 가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지 보수 측면으로 봤을 때 팰리세이드가 가장 큰 경쟁 차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전체 길이는 텔룰라이드가 조금 더 크고 높이는 동일하고요. 너비도 텔룰라이드가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휠베이스는 똑같습니다. 안에서 운전자나 탑승객들이 느끼는 그 실내 공간을 휠베이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텔룰라이드와 팰리세이드가 동일해요. 그래서 겉만 보면 텔룰라이드가 조금 더 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텔룰라이드 스펙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팰리세이드와 프레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아 자동차 K3나 아반떼, K5나 소나타 거의 이 부분들이 다 플랫폼을 공유하고 파워트레인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텔룰라이드도 당연히 공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현재 2.2 디젤과 3.8 가솔린으로 되어 있고요. 텔룰라이드는 미국에서는 지금 3.8 가솔린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디젤 엔진은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팰리세이드가 가지고 있는 2.2 디젤을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3.0 디젤은 안 넣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모하비가 3.0 디젤을 가지고 가게 되면 텔룰라이드에 그걸 넣게 되면 정말 거의 그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텔룰라이드는 계속해서, 물론 전륜 기반이고 후륜 기반이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텔룰라이드에는 절대 3.0 디젤은 안 넣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팰리세이드도 그 위에 GV80이라는 제네시스 SUV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3.0을 넣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GV80과 모하비에는 3.0 디젤을 넣고, 그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에는 그냥 2.2 디젤을 넣어서 조금 더 대중적인 그런 초대형 SUV를 만드는 게 이 컨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텔룰라이드는 2.2 디젤이 국내에서는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둘 다 똑같이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해외에서 현재 8단 자동 변속기 텔룰라이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당연히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텔룰라이드 국내 출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텔룰라이드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차량이고 왜 갑자기 기아 자동차에서 출시를 안 한다고 했다가 출시를 하는 걸로
출시 번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팰리세이드가 대박남으로 인해서 기아자동차의 모하비나 소렌토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영업 부분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텔룰라이드 국내 출시를 고려를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텔룰라이드 국내 출시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